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사마천 사기 중에 한 꼭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자객, 킬러들을 다룬 자객 열전 중에서 진시황을 죽이러 떠난 자객 형가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티브가 되어서 다양한 소설과 영화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인생내공에서 한번 다루었던 자객 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을 죽이러 떠난 자객 형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시황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합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춘추전국시대는 중국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서 서로 많은 전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이 진시황이죠. 진의 시황.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은 중국을 통일했구나. 그래, 진시황. 그런데 실제 통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다 멸망 이렇게 죽이고 그러면서 통일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진시황은 폭군인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진시황을 타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테러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형가인데, 네. 도대체 형가가 누구고, 형가가 왜 이런 테러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 테러가 왜 실패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왜 중국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형가는 원래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지경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국을 비관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네. 연나라로 건너옵니다. 자, 그러면 이 형가라는 이 인물의 친구 중에 베스트 프렌드가 고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둘 만한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나오거든요. 네. 고점리라는 사람은 이 축이라는 악기를 타는데요. 축이라고 하는 게 보면 중국 그 영화에 보면은 갈근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네. 띵띵띵띵띵띵 하는 그런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 고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세트가 있어요. 형가하고 고점리는 그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는, 또 개를 잡는 이런 백정이랑 같이, 친구랑 같이 해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네. 막 노래도 부르고 엉엉 울기도 하고, 진짜 아주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 형가는 책 읽기와 격투기, 검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싸움을 잘했죠. 예.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형가는 그렇게 세상에 별로 뜻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싸움은 잘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진시황 좀 죽여줘 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연나라의 태자니까 그 왕자죠. 네. 왕자인 단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태자 단은 왜 진시황을 죽여달라 그랬는가? 원래 이 태자 단은 진시황이 어릴 때 친구였어요, 둘이. 진시황은 이름이 영정입니다, 영정. 네. 그래서 사실 진시황은 어릴 때 조나라라는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나라가 좀 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조나라에 같이 볼모로 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연나라의 태자인 단하고 진나라의 태자인 영정, 이 둘이서 이제 조나라에서 같이 볼모 생활하면 같이 물 설고 낯설은 그 타양에서 볼모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영정은 우여곡절 끝에 진나라로 돌아가서 진시황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도저히 그 왕자들이 정말 많아서 대기 순번으로는 저기 한 30분 이하인데, 그것을 뚫고 왕이 되는 그 과정에는 네. 엄청난 그 참모인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불위 얘기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어떻든 그 영정이 일단 진나라로 가서 왕이 되고 진나라가 점점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단은 생각했겠죠. 이제 내 친구가 진나라의 왕이 됐다. 이제 우리는 좀 잘 봐주겠지. 웬걸 이제는 다시 진나라로 태자단을 볼모로 또 불러요.
볼모로 부르고 예정은 온데간데 없고 똑같이 힘들게 이렇게 잡아놓고 구박을 하니까 거기서 되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태자단이 너 자식 좋아 두고 봐. 그러면서 탈출을 합니다. 연나라로 탈출을 한 다음에 이 개인적 원한이 되게 쌓인 거죠. 그 진시황한테. 플러스 진나라가 이제 연나라도 곧 침략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예. 결국 이 단은 암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시황은 워낙 많은 테러에 대한 그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는 절대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신이라 하더라도 뭐 책에 따라서는 뭐 50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제한을 둔 겁니다. 멀리. 그런데 그 사람을 20보, 10보 안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정말 큰 공을 세웠을 때는 진시황에 그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면 뭔가 큰 공을 세워서 진시황의 10보나 20보 앞까지 가야 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10보나 20보 앞에서 무기를 들고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검객을 만나야만 이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진시황을 암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자단이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이 킬러를 고용할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 신하 중에 전광이라고 하는 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광이 딱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태자를 한번 만나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태자단은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 형가가 뭐라 그러던가요? 아, 그래요? 하겠대요? 아,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아, 근데 정광 영감님, 혹시 이 얘기가 또 새어나가면 어떨까요? 어떻게 돼요? 되게 재미있는 게 정광이, 그걸 의심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은 그 태자단이 본연 앞에서 자결을 해요.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걸 비밀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믿지 못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죽음으로 이 일은 끝내 비밀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태자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형가랑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내가 죽으면 없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서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또 자결을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자단과 형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가는 뭔가 이 사람 태자단이 나한테 되게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하하.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 태자단이 아주 아끼는 천리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리마 이 간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요.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바로 그날 밤에 저녁 밥상에 육회가 한 대접 나왔는데 그게 바로 천리마의 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가는 몇 번씩 이렇게 태자단을 좀 간을 봅니다. 그랬네요. 간을 봤는데 태자단은 어떻게든 형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형가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간절히 이걸 원하는구나. 좋아.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그 킬러로서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던 차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정말 진시황의 앞에 갈 정도의 뭔가 그 좋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뭔가 내가 큰 공을 이뤄야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 태자단은 계속 형가에게 빨리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태자단이 형가 그러는 겁니다. 좋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좀 만나고 오겠소. 여기서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번어기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번어기가 누구냐? 원래 진시황 밑에 있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번어기예요. 왜냐? 번어기는 그때 사실 되게 흉흉한 소문이 많았거든요. 아까 진시황이 조나라 볼모로 영정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다시 되는 그 과정에 그걸 다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여불위라는 큰 상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진시황이 여불위의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진시황의 아버지가 있겠죠. 네. 진시황의 아버지한테 여자를 보내줬는데 보내준 사람이 여불인데 여불이 애첩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미 여부리에서 갈 때 임신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자기 아버지의 제대로 된 자손이 아니고 여부리, 대상인인 여부리의 자손이다. 뭐 그래서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이란 장군이 네. 그걸 정면으로 찝은 겁니다. 왕, 저 출생도 이 모호한 사람이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맨날 공사만 시킨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얼마나 번역이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번역이는 진시황은 진나라 임금의 씨가 아니다. 여부리의 사생아다. 그러면서 진시황의 동생을 임금으로 추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근데 반란이 진압이 됐죠.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그 번씨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형제, 뭐 부인, 가족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조상의 무덤까지 다 파버린 거예요. 네네. 번역이는 어디로 도망을 왔느냐? 연나라로 도망을 와서 그 태자단이 그 번역이를 좀 케어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형가 간 거예요. 번역이한테 가서 번장군께서는 이런 진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 분함을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그 일만 생각하면 뼛속까지 저려오는 판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검술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시황의 한 20보 앞에까지만 가면 진시황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보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번장군의 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시황은 네. 이 번역이를 잡으려고 전국에 방을 붙인 거예요. 번역이 목을 가지고 오는 놈에게는 천금의 상금을 내리리라. 네. 그러니까 진시황을 잡기 위해서는 번역이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형가가.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선생의 그 계획, 형가 당신의 그 계획은 바로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요? 나는 머리와 함께 선생의 뒤를 따르겠소 라고 하고 번역이는 칼을 빼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목을 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태자단은 네. 뭐 번역이의 시체를 안고 엉엉 울었다. 뭐 슬퍼서 울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뭔가 일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보면은 대의를 위해서 나를 초계같이 던진다. 뭐 이런 또 이미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가는 번역이의 목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필요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 뭐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연나라의 가장 곡창지대가 독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독항이라는 곳의 지도는 다른 나라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고급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형가는 연나라 태자단에게 자, 이제 번역이 목은 내가 챙겼으니 독항의 지도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독항의 지도와 번역이의 목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것이 이게 혼자서는 이게 좀 힘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자 태자단이 빨리 가셔야죠. 그러면서 진무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이밀어요. 진무양이라는 사람은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사람을 여러 명 죽인 대단히 무서운 놈이다. 이러면서 태자단은 진무양을 추천을 하죠. 근데 형가는 진무양제 뭔가 좀 미심쩍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역수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수 강가에서 아까 그 했던 거 밴드, 고점리 밴드를 불러서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가 술 한 잔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진시황 같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러 떠난다. 단 둘이서 이거는 거의 사실은 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형가는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태자단이 이렇게 나한테 정말 예를 다 갖추었고 그 마음에 사실 감동한 거죠. 그리고 나는 어차피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별 큰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 태자단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하면 내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또 그 번역의 희생까지 자기는 안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수 강가
옆에서 고점리 밴드의 노래를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유명한 그 한자 노래가 있어요. 뭐 네. 풍수소해 역수안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바람이 소소하니 역수도 차갑구나. 이 장수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본인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역수를 건너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나라 서울 함양에 도착합니다. 예. 함양에 도착해서 이제 진시황을 아련해야 되니까 진시황이 아주 그 총애하는 신하인 몽가라는 사람에게 일단 뇌물로 천금을 바쳐요. 바치고 제가 이만저만 해서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왔으니 진시황을 아련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진시황을 만나러 이 어전에 들어갑니다. 진시황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악몽의 주인공 번역이 그렇죠. 저놈이 목을 언제 가지고 나를 왔으니. 죽이러 올지 모르는데 예. 그 번역이 목을 가지고 왔더니 더더구나 이 자기가 치려는 연나라의 그 곡창지대인 독항의 지도까지 가지고 왔으니 너무나 땡큐죠. 그래서 진시황은 예복을 차려입고 함양궁에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쫙 멀리 진시황이 떨어져 있는데 자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제 형가와 고점리가 이 형가는 번역이의 목을 들고 네. 어떤 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박스에 딱 넣었겠죠. 그다음에 고점리는 독항의 지도를 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과정에서 고점리가 아니고 진무양. 예, 진무양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형가랑 진무양이 그렇죠. 지금 진시황을 만나러 그렇죠. 간 거죠. 노래는 고점리가 했고 네. 고점리는 거기서 보냈고 보냈고. 이제 태자단이 추천했던 진무양이랑 같이 만나러 간 네네. 거죠. 그랬는데 그 진무양이라는 사람이 태자단이 추천할 때는 얘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아주 되게 무시무시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발발발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시황 앞으로 20보 앞에까지 가는데 계속 발발발발 진무양이? 떨고 진무양이 예. 떠니까 갑자기 신하들이 쟤 뭐야? 어이없네. 수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야 일단 진무양 넌 잠깐 스톱해.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지금 이제 이 현가는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당황스럽겠습니다. 왜 저래? 네. 일단 진무양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번역이 목을 들고 앞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목을 한 20보 앞에 딱 서서 주니까 옆에 이제 시종 하나가 들고 보여줬겠죠. 진시황이 진짜 번역이 목이구나. 고맙다. 자 그럼 독항의 지도.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독항의 지도를 진무양으로부터 건네받아서 들고 가는데 지도가 이게 천처럼 생겼는데 그 지도 제일 끝부분에 네. 독이 묻은 칼을 숨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둘둘둘둘 두루마리를 푸는데 풀다가 그때 이제 독이 묻은 칼을 딱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진시황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진시황의 소매자락을 움켜잡고 찔렀는데 그게 일단 그 빗맞아 버린 거예요. 빗맞아 버리고 거기서 이제 진시황과 형가의 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진시황도 본인 스스로가 되게 뛰어난 검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칼을 너무 긴 칼을 차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차고 있는데 칼이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칼이 너무 길어서. 형가가요. 예. 네. 아니 진시황이 네네. 형가는 이미 독이 묻은 단검을 들고 계속 이렇게 찌르고 있는데 진시황은 계속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 예.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쫙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기둥 사이를 뭐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칼을 못 빼고 있는데 그때 신하 하나가 그 왕이시여 이 칼을 등으로 뒤로 넘겨서 뒤에서 이렇게 뽑으십시오. 그럼 훨씬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맞구나. 그리고 뒤로 이렇게 그렇죠. 빼서 네. 팔을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시황의 칼에 형가가 무릎이 잘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작전 실패네요. 작전 그러면. 실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형가가 아쉬운 마음에 근데 사실 형가는 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니까 이 구리 기둥에 기대고 앉아서 깔깔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일이 안 될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태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그러나 네 놈이 폭력으로 천하를 얻는다 해도 필경 그것으로 망하고 말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형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예. 그렇게 형가가 일단 쓰러지고 나니까 주위의 신하들이 막 몰려와서 형가를 잔인하게 죽였겠죠. 결국 이 일이 연나라 태자단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걸 진시황은 알고 알게 됐군요. 연나라 조져 이렇게 네,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연나라도 그 이후에 5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 태자단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진시황 그 일객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진나라가 이제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실패하자 네, 그 형가의 지인들은 모두 숨어버렸죠. 그렇죠. 이 혹시라도 관련 185 테러리스트에 그럼요. 관련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 고점리도 이름을 바꾸고 남의 집 하인이 돼서 숨습니다. 아, 근데 고점리가 워낙 이 노래를 이 축을 잘 타니까 그 하인으로 있던 그 주인이 야, 너 되게 재주가 좋네? 그래서 축을 자주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점리가 축을 타면 손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감동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진시황에까지 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시황이 야, 걔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야, 너 되게 축 잘 탄다. 앞으로 내 옆에서 축을 좀 타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고점리를 안 겁니다. 왕이시여. 저놈은 형가의 친구 고점리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 축을 정말 잘 타는데 이 나를 죽이려 했던 테러리스트의 절친이라고 고민을 하다가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하고 대신 내 옆에서 음악을 달아. 그래서 고점리는 눈이 먼 상태에서 계속 그 축을 탔는데 진시황으로부터 칭찬을 계속 들었죠. 네. 그러면서 진시황은 나날이 고점리를 가까워합니다. 하지만 고점리는 친구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형가를. 예, 예. 기회가 됐을 때 형가의 복수를 하겠다. 아, 형가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그 축 속에 축이란 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축 속에 있는 빈 공간에 무거운 납덩이를 계속 넣어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진시황 가까이 갔을 때 그 축을 들어서 내려치면서 진시황을 죽이겠다. 이런 테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본인의 눈도 멀게 있으니 죽이고 싶었을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어느 날 진시황이 역시 고점리를 불러서 음악을 듣게 하고 칭찬하고 그랬을 때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나비 든 무거운 축을 들고 내리쳤죠. 근데 결과는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아이고. 그래서 결국 네. 진시황은 고점리를 죽이고 평생 동안 그 다른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진무양은 어떻게 됐어요? 진무양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다 죽었겠죠. 아, 정확히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예. 어차피 형가가 그렇게 죽는 마당에 벌벌 떨면서 같은 편으로 됐을 네네.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 형가 그다음에 이 고점리 이 얘기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마천의 자객열전에 보면 여러 자객이 나와요. 예양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남자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고 했던 예양. 그다음에 전제. 그다음에 요리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섭정. 이 모든 자객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를 되게 알아줬고. 그래서 다 청부업자가 있는 거예요. 청부를 한 사람, 의뢰하는 사람의 어떤 그 진심에 감동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의리. 협. 그래서 보통 우리 네. 홍콩 너와를 보면 주인공들이 청부업 살인 킬러들이 많잖아요. 예, 예. 킬러인데 어떤 항상 청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의리를 지키고 네네. 이제 그런 어떤 킬러의 원형이 바로 이 사마천의 자객열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 사마천 사기 전체 열전 중에서 형가를 다룬 이 장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통 이제 그 인생내공 할 때마다 관련된 책을 소개하잖아요. 네. 오늘은 관련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네. 2002년에 장혜모 감독의 제목이 영웅, 천하의 시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형가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 여기에 주인공은 이영걸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영걸이 이름은 무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형가예요. 그리고 양조위, 장만옥,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견자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형가의 얘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형가의 얘기를 모티브로 삼았구나. 그러면 형가가
결국은 진시황을 죽이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겠거니 했는데 약간 비틀었어요. 어떻게 비틀었느냐. 여기 보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명이라는 이 이연걸이 진시황을 죽이러 가는 건 같아요. 그런데 진시황을 죽이러 갈 때 역시 진시황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보물이 필요해요. 그 보물이 뭐냐 그러면 진시황을 호시탐탐 노리는 유명한 킬러들의 목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견자단, 그 극중 이름은 은모장천, 그 다음에 파검, 그 양조위가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비설, 장만옥. 항상 진시황은 이 세 사람의 킬러를 겁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 이연글이 한 명씩 만나서 그 검수를 벌이는 겁니다. 검수를 벌이고 그 세 사람들을 죽여서 뭐 간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가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뭔가 그 킬러들을 잡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시황을 만나는 겁니다. 진시황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시황은 되게 기쁘죠. 자기를 죽이려는 킬러를 다 죽이고 왔으니. 그래서 가까이 들이는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연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즉 그 사람들 죽인 게 아니에요. 죽였다고 얘기만 하고 지금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감을 느낀 겁니다. 예. 본능적으로. 근데 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이연글은 진시황을 죽이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연글의 힘이라면 그 이연글의 실력이라면 20반에서 충분히 진시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시황이 싸우지를 않아요. 설득을 해요. 넌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반대로 나 진시황은 왜 이런 일을 한다고 너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천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연글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진시황이 어떻게 하냐. 칼을 줘요. 던져줘요. 탁 던져주면서 칼을 빙 돌려주니까 진시황의 보검이 이연글 앞에 딱 꽂히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싶거든 죽여라. 그리고 등을 딱 돌리는 겁니다. 이연글한테.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신하들은 우리 이제 왕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연글이 칼을 탁 뽑아요. 칼을 뽑아서 붕 날라가지고 진시황을 죽일 것처럼 칼을 이렇게 하다가 칼을 돌려서 그냥 안 찔러요. 안 찔러고 칼을 내리고 그냥 걸어서 내려와요. 본인은 죽진 않네요, 거기서. 일단 걸어서 내려오거든요. 네.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던 수많은 신하들은 저놈이 우리 왕을 죽이려 하다 그냥 포기하고 가는구나. 이게 걸어 내려가죠. 걸어 내려가고 한참 걸어 내려간 상황에서 하늘을 까맣게 덮을 만큼 화살이 날라와요. 날라와서 이연글을 죽이고 그걸 바라보는 진시황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또 흘려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시황은 이연글을 설득한 거죠. 그리고 이연글 너는 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왔지만 내가 이 천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힘든 일을 벌인다는 걸 이제 너도 알아주면 좋겠다. 근데 너 그거 모르면 나 죽여도 돼. 그런데 이연글은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진시황의 깊은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뒤늦게 느끼고 거기서 돌아서 나가고 하지만 그 살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는 이연글에 대해서 영웅에게 이렇게 찬사를 보낸다. 눈물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이때가 중국이 이제 그 북경 올림픽이 막 그 확정이 되고 중국이 점점 이제 서방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될 그때에서 2002년도가. 근데 중국은 항상 보면 뭐 동북 공정이다, 서남 공정이다 이렇게 자기 영토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 주위에는 이민족들과 트러블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시황에 빗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커다란 중국을 하나 만들어서 이 중화민국의 큰 하나의 통일을 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우리의 뜻을 알아달라. 네. 고뇌하는 진시황, 고뇌하는 중국. 네. 그리고 그 뜻을 처음에 몰라서 진시황에게 대들었다가 그걸 이해하고 죽임을 당하는 무명, 현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놈들 봐라. 영화를 요렇게 중국 만드네. 찬양을 했네. 뭐 이렇게. 이렇게도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요즘 뭐 국뽕 그러잖아요. 영화 예, 중에. 예. 이건 중뽕인 거지, 완전. 그래- 재밌네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아하, 요놈들 봐라. 영화를 이렇게 만드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죠. 아, 진시황이 저렇게 테러를 한번 당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진시황이 설득을 했고 결국 통일을 이룬 거구나. 이렇게 투영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영화의 무서운 부분이죠. 오늘 이제 형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결국 어쨌든 형가는 실제적으로는 죽음을 당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형가를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의리를 중국 지켰다는 사람들이 건가? 보면 의리, 의리. 그다음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어떤 명분과 네. 의리를 지키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 주윤발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똑같이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네. 제가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중국의 이 동북공정, 서남공정처럼 기존 역사를 왜곡하고 이 그 국경을 넓혀가면서 이민족들을 핍박하는 그런 중국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영웅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또 배경을 깔고 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영화는 미학적으로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구나. 그냥 와 멋있다 재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비트윈 더 라인스 그 비하인드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으면 훨씬 폭넓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좀 비틀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